마케팅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최소원 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부산 스카이에서 사업하고 있는 뉴스킨 사업가 최소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떨리고 지금도 많이 떨리는데요. 그래도 제가 준비한 걸 열심히 오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맡은 부분 우선 화면을 공유할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지도 계속 하는데.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쿤맹이여가지고 조금 버벅거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진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처음 뉴스킨을 만나고 제일 먼저 와닿았던 게 이 부분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가 있지만 지금 되뇌어서 생각해 봤을 때 5년 전과 지금과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5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5년 전이랑 저는 지금이랑 그리고 지금 5년 후랑 되게 많이 달라질 것을 상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가 이 일을 만나기 전에는 5년 전에 다음에 5년 뒤에는 엄청 잘 돼 있을 거야. 어떠한 상상을 했을 때 그 현재가 되었을 때 더 나은 삶이 되었구나 하는 걸 느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을 하고 나서는 지금 현재보다 더 나은 5년 후가 기대되고 5년 전에 살았던 내 모습보다 지금 현재가 훨씬 더 나아졌다는 생각을 하니까 저는 항상 흥분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가 어떻게 해서 살아왔는지 잠깐 제 스토리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3녀 중에 장녀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영업을 하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항상 그걸 도와주러 나가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은 자유로워 보였지만 항상 돈에 대해서 돈을 쫓아가면서 일을 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그 대신 옛날에는 장사가 좀 잘 되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다는 거나 뭐 먹고 싶다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을 해주시는 그런 부모님이었어요. 그래서 어렴풋이 저는 잘 알지는 못했지만 직장 생활이라는 거에 대해서 주변에 봤을 때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고 거의 자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장사를 하거나 하면 돈을 좀 잘 버는구나. 항상 아버지의 주머니에는 현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장사를 하면 돈이 많구나. 그냥 어렴풋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커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커서 크면서 엄마가 항상 하시는 말이 돈을 아껴 써야 돼. 적금을 많이 넣어야 돼. 내 돈이 있어야 돼.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적금을 넣는 거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20대에도 항상 아껴서 적금 넣고 맨 처음 용돈을 받거나 하면 제일 먼저 적금을 떼놓고 그다음 그 나머지로 생활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게 엄마가 가르쳐 주신 제가 돈을 모으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면서 어렴풋이 주변을 둘러봤을 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자꾸 막 가게를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를 사면 좋겠다, 가게를 사면 세를 받아 먹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는 봤을 때 조금 큰 건물을 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1층에는 식당을 하고 2층에는 목욕탕, 여탕을 하고 3층에는 남탕을 하고 위에는 헬스장 이런 걸 하고 찜질방 이런 걸 하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 뭐 쓰는 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 돈을 진짜 많이 벌겠다. 그래서 나는 건물주가 되는데 분명히 목욕탕이 있고 식당이 있는 건물을 할 거야.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일을 해도 정말 즐거울 것 같다. 돈이 많이 나오니까 진짜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 저도 20대부터 위기라는 걸 위기 아닌 위기를 겪게 되었어요. 제가 21살, 22살쯤에 IMF가 왔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IMF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되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부도라는 거였어요. 그게 부도를 낼까 말까 이대로 지탱할 수 있을까 없을까 때문에 술을 한잔 하시면서 엄청 엄마랑 고민을 하시고 목소리도 높아지시고 약간 싸우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렇게 장사가 잘 되다가도 이게 안 될 수가 있구나 하는 걸 보면서 되게 좀 불안해했었어요. 그 나이에 그 나이까지는 돈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하거나 그런 걸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되게 어렵구나 하는 걸 느꼈고 그러면서 갑자기 저는 엄마가 돌아가시는 걸 제가 20대 초반에 겪게 돼요. 그래서 IMF도 겁이 났지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공포를 조금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동생만 둘이었기 때문에 제가 엄마의 자리를 맡으면서 30대에는 동생들과 함께 동생들이 결혼을 하고 아버지는 혼자 계시는데 내가 어떤 걸 해서 경제를 잘 이끌어 나가볼까? 아버지가 더 나이가 드시면 진짜 경제 생활을 못 하실 텐데 내가 어떠한 일을 해서 아빠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의 노후는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제가 30대 초중반까지 거의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서 많은 경험을 그때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도 직장 생활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보다 어떤 아이템으로 장사를 해서 내가 돈을 잘 벌어볼까? 평생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어떤 게 있을까? 그렇게 알아보기 시작하다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남편과 주말부부를 하면서 그냥 전업주부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전업주부의 삶을 처음 살 땐 정말 행복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가 조금 크면서 제가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해주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니 내가 우리 아이에게 지금 이렇게 마냥 옆에서 있어주는 것만이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고민을 하는 중에 제가 돈도 걱정을 하고 그리고 저의 건강에 위기가 한번 오면서 또 위기를 한번 겪으면서 또다시 미래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그때는 또 다른 게 뭐였냐면 아이에 대한 책임감과 내 삶에 대한 책임감이었어요. 그냥 돈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보다 내가 내 삶의 책임감이 어떤 게 있을까? 내가 내 건강도 하나 지키지 못한다면 내 삶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난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서 책임감에 더해져서 시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게 됐었거든요. 아, 시간도 정말 중요하구나. 언제까지나 내가 그런 걸 시간이 항상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그때 좀 더 많이 생각을 하다가 가장 친한 절친으로부터 뉴스킨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품 체험을 독해서 들었을 때 너무너무 신기했고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으면서 한 번에 이런 효과를 주는 제품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다는 게 더 놀라웠고 정말 친구가 잘 됐으면 좋겠고 친구가 하는 제품들이 정말 좋았기 때문에 조금씩 제품을 체험하고 사게 됐어요. 그러면서 친구가 초대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 세미나를 오늘과 같은 이런 세미나가 오프라인에서 있었기 때문에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세미나의 내용은 알지 못하겠지만 잘 들리지 않았지만 뭔가 모르게 좋은 것 같고 뭔가 모르게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지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되었어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불편한 진실을 듣고 많이 생각했었다고 했는데 그게 제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돈하고 좀 다르다는 생각을 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간과 이 불편한 진실이 돈이 조금 내가 벌었고 벌어오던 거와는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삶에서 지키고 싶은 것이 뭐지? 하는 걸 처음 생각했어요. 그냥 살아가는 동안 그냥 살면서 알게 되는 것 말고 제가 살면서 지키고 싶었구나. 내가 진짜 지키고 싶어서 열심히 살았구나 하는 것들이 이렇게 명료화되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내가 보상을 듣고 보상이 제대로 알아서가 아니라 정말 뭔가 진실되다는 느낌으로 그냥 뭔가 진짜 촉이라고 하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뉴스킨 사업이라는 것을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뉴스킨을 만나기 전까지 저희 스토리는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뉴스킨이 네트워크 마케팅인데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금 지식적인 면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려면 우선 기존의 유통 방식을 조금 알아야 해요.
저는 다행히 저희 아버지가 총판을 하셨거든요. 총판과 대리점 같은 걸 하셨어요. 그래서 생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에게까지 물건이 가는 경로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순간 저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광고비와 총판, 대리점, 소매점들이 가져가는 그 마진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어디에 돈이 있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와 함께 총판, 대리점을 같이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경고가 있었냐면 이마트 마트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었어요. 제가 아버지랑 관계를 할 때. 근데 그걸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거 들어오면 안 된다고 데모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결국은 변화였기 때문에 우리가 오지 말라고 데모를 하고 안 된다고 아무리 해도 그게 들어와서 결국은 총판 대리점이 위기가 왔었어요. 총판 대리점이 없어도 생산자가 바로 마트 쪽으로 넘기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몇 년 되지 않아서 그 다음에는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다들 이건 또 뭐야 하면서 핸드폰으로 소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터넷 쇼핑이었어요. 그래서 컴퓨터로 들어가서 인터넷 쇼핑을 하고 핸드폰으로 쇼핑을 하고 TV 홈쇼핑을 하면서 총판 대리점 소매점은 정말 어려워지기 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소비자들이 똑똑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그 유통하면서 돈을 가져가고 광고비를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좀 더 싸게 쓰고 좀 더 질 좋은 제품을 쓰고 싶어진 거죠. 정보가 이제 많이 노출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방식을 택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누가 원해서 소비자가 똑똑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변화였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은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정말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지금 가장 쉽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쿠팡을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지금 다들 느끼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다.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코로나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물론 코로나 때문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유통이 이렇게 변했고 돈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런데 앞서가는 변화의 플랫폼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코로나가 왔었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들의 매출이나 자기들의 수입에 전혀 지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플랫폼은 뭐냐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간 다리 역할이에요. 정말 생산을 제대로 한 사람과 한 기업과 그 다음에 제대로 소비하고 싶고 좋은 제품을 쓰고 싶은 소비자 간의 중간에 연결만 해주는 거예요. 플랫폼 비즈니스의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소비자가 주도하는 마케팅이라는 거고요. 소비자가 써보고 질 좋은 제품들을 입소문을 내면 얼마든지 내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소비를 통해서 마케팅에 무조건 참여할 수 있어요. 내가 잘 써보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소비를 한 제품을 좋다는 걸 가지고 SNS에도 올릴 수가 있고 입소문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한테도 마케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포가 있는 것도 아니면 재고를 내가 떠안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가게들을 할 때는 미리 내 재고를 가지고 있고 내가 점포를 가지고 있어서 물건을 채워놔야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게가 있어야 되고 물건을 사야 하는 투자금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가 가지고 그런 걸 떠안으면서까지 위험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유하고 연결하는 마케팅이고 현 시대에서 가장 적합하고 이거보다 더 앞선 유통이라는 건 지금 이제 없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관리비나 투자금이 없는 이게 가장 매력적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쿠팡 같은 경우에 쿠팡이 물건을 생산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자기들이 생산하지도 않는 물건들을 떠안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소비자가 원할 때 중간에서 연결만 해주면서 그 중간에 유통되는 커미션을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데 쿠팡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항상 적자였지만 흑자로 돌아섰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이렇게 또 앞서가는 돈을 버는 회사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조금 놀랐거든요. 그런데 그 플랫폼에 뉴스킨도 있다는 거예요.
뉴스킨의 제품은 뉴스킨이 생산을 하고 저를 통해서 제가 뉴스킨 사업가잖아요. 저를 통해서 쓰는 소비자를 통해서 제가 중간에서 공유하고 연결을 해서 해드리고 제가 그걸로 비즈니스를 해서 제가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대해 주신 분이나 다음번 세미나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 원리는 소비자가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고요. 소비자가 마케팅에 참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anyway money예요. anyway money라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일 쓰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화장품, 건강식품, 그리고 뭐 세제, 바디 제품들 이런 거 있잖아요. 생활에 쓰는 제품들을 가지고 우리가 불필요하게 쓰지 않아야 되는 제품들, 팔아야 되는 제품들, 내가 마진을 남겨야 되는 제품들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anyway money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없어도 성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없다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지금 학벌이 없고 가진 게 없고 하여도 내가 생활에 필요한 anyway money 쓰는 걸로 인해서 그 제품의 감동, 그걸 써본 감동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SNS 상으로도 공유해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고 그게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잘 듣고 계시죠? 네,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알게 된 되게 불편한 진실이었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경제 서적이 있는데 저는 돈을 그렇게 쫓아가고 돈을 진짜 많이 벌고 싶었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어릴 때부터 있었지만 이런 경제 서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게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처음에 진짜 내가 무지했구나 생각했거든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한 번만 봤어도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살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 4부면을 보면 이게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분이 책을 지으셨는데 거기에 현금 흐름 4부면이라고 해서 전 세계 모든 일자리를 이렇게 네 등분으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나와요. 이게 동서남북 옛날에 종이접기 해보셨죠? 그거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제가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ESBI라고 해서 왼쪽 두 부류는 정말 항상 내 노동력을 가지고 돈을 버는 일을 하는 거예요. E는 자기 스스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고 S는 전문직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저희 아버지와 제가 했던 일, 그게 S 부면이고요. B 부면은 사업가들을 B 부면이에요. I는 투자가예요. 그렇다면 왼쪽 ES 부면은 자기의 노동력을 들이지 않고는 돈을 벌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B와 I는 자기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 소득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ES에 있는 사람들은 E는 S로 넘어가고 싶어하고 직장인들은 자영업을 하고 싶어하고 돈을 좀 더 벌고 싶어서 그런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렵다. 돈도 많이 들고 내가 계속 시간 투자를 해야 되고 차라리 그냥 따박따박 내가 9 to 6,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든 딱 정해진 시간만 열심히 하면 되는 직장인이라서 그냥 딱 정해진 돈을 받는 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S 여기에 있는 분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95%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5%의 돈을 가지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게 너무 불편했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B에 있는 사람들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노동을 하지 않아도 그 시스템에 의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B에 있는 분들과 I에 있는 분들은 5%의 사람, 전 세계 5%의 사람들이 95%의 돈을 가지고 나눠 먹기 때문에 너무너무 여유롭고 그 여유로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그 여유로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여유로움도 선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알고 나서 제가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은 B로 갈 수가 없구나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B로 갈 수 있다. 갈 수 있는데 진짜 대단하게 돈이 많으면 시스템을 사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돈도 없었어요. 그런 대단한 시스템을 근데 시스템을 구축하래요. 정말 똑똑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부면의 관련은 저같이 일반적인 사람들 정말 내가 열심히 하면서 돈을 벌면 잘 살 수 있는 일 있으면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시스템에 편승하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저는 무릎을 딱 쳤어요. 내가 절대로 정말 열심히 해도 될 수 없다면 너무 슬펐겠지만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는데 이 시스템에 그냥 타기만 하면 된대요. 그 시스템이 결국 네트워크에 있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빠릅니까? 제가 조금 천천히 말하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아는 순간 제가 내가 원하는 삶에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원했던 삶과 다른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시간을 들이고 열심히 일만 한다고 해서 절대로 내가 원하는 물론 열심히 해서 적금을 넣고 아껴 쓰고 생활이 피폐해지면 돈은 모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모을 수 있는 것도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이 경기를 따라갈 수 없구나. 이 경제가 상승하고 돈 물가 상승률이 상승하는 걸 내가 따라갈 수 없겠구나 하는 걸 제가 대표적으로 집값을 보면서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게 타입 1부터 타입 5의 생활이 있는데 그냥 마냥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표를 그려보니까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아까 사부면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타입 1, 돈은 있지만 돈 진짜 열심히 해서 전문직이 되고 자영업을 하면 돈은 벌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돈은 벌 수 있지만 정말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타입 2는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주부였잖아요. 돈이 없어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면 돈은 없지만 시간은 있어요. 그런데 실업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직장인은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지 않고 시간을 더 쓸 수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타입 4는 노화와 질병을 얻으면 돈도 시간도 있죠. 그런데 타입 5의 삶을 제가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친구도 많고 기부도 하고 정말 젊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여행 다니면서 살고 싶다는 게 제가 원하는 삶이었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로는 시간과 돈을 다 얻을 수 있는 타입 5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게 되었잖아요. 뉴스킨을. 하게 된 이유는 정말 레버리지 때문이었어요. 시스템이 있으면 제가 시간을 다른 사람의 일하는 시간,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득으로 연결되는 그런 엄청난 매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끊임없이 노동하고 희생을 하면서 규칙을 깨고 최소한의 노력과 시간으로 매 순간 최고의 가치를 누리는 라이프 스타일을 누릴 수 있는 게 레버리지라는 거였어요. 그 대신 레버리지라는 걸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되게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레버리지라는 걸 할 때까지는 되게 열심히 우리가 직장생활만큼 그 이상으로 어쩌면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레버리지라는 이 매력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 레버리지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는 더 주체할 수 없이 제가 정말 원하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제가 여기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라는 분 제가 감히 입에도 올릴 수 없는 정말 멋있는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게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하는 게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었거든요. 진짜 돈만 낸다면 난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어. 그게 어때서 했는데 그건 정말 20대에 할 수 있는 말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30, 4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정말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 정말 불쌍해. 그게 아닌 것 같아.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워렌 버핏 이분이 말씀하신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건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을 때잖아요. 그 방법을 찾아낸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그게 레버리지 소득이라는 걸 제가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지금 제가 위기와 기회라고 썼어요. 지금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위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코로나가 오기 전엔 위기라는 게 없었습니까? 제가 가게를 하고 항상 열심히 살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한 번도 경기가 좋다, 지금 정말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지금 지나고 나면 그때가 제일 좋고 또 지나고 나면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기회라는 건 지나고 나서 알게 되는 거였어요. 그때 좀 더 이렇게 할 거야. 후회만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위기라는 건 언제나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위기가 기회가 되지 않는구나 하는 걸 제가 정확하게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차트입니다. 여러분들도 꿈꾸는 삶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꿈꾸는 삶인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살고 싶다, 정말 잘 살고 싶다는 게 꿈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뉴스킨을 만나고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이라는 게 마냥 잘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잘 살고 싶은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제대로 믿으십니까? 저는 뉴스킨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믿고 이루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원래 열심히 살고 싶었지만 이 일에서 배워가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저는 제가 행복할 때는 제가 저를 지키는 거, 저의 행복과 저의 가치를 올리고 저의 시간을, 저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제가 지키고 제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을 지켜내는 게 정말 저는 행복하기 때문에 뉴스킨을 합니다. 그래서 꿈대로 살아가는 엄마가 되고 싶고요. 꿈을 이루어가는 아내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평생 어쩌면 돈을 벌면서 내가 늙어가는 모습이 이렇다 하는 걸 정말 느끼고 사셔야 하는 아버지에게 제가 진짜 든든한 딸이 되어서 행복해 하시는 걸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정말 유한하다고 사람들은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유한한 줄 알지만 그 시간을 소중하게 쓰지 못한다는 걸 제가 너무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 시간이 유한하지만 그 소중한 시간들을 진짜 얼마나 더 소중하게, 더 아름답게,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는지 저는 이 안에서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아지셨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생각이 많아지셨는지, 무엇이 불편하셨다면 왜 불편한지를 조금 더 이 짧은 시간에 다 제가 해결해 드리지 못해요. 그렇지만 궁금해지셨다면 그 궁금증을 조금 더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소중하게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궁금증이 풀리셨다면 그 궁금증이 풀린 걸로 인해서 조금 더 죄송합니다. 시간을 들여서 그 궁금증이 풀린 그걸로 인해서 내 시간을 좀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게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인지 그리고 뉴스킨인지 하는 걸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정말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